이건 뭐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전혀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비규환 전쟁터 총성 없는 전쟁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질서가 없고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더 내밀한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황잠수사님께서는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군을 수습하셨어요, 본인이? 제가 수습한 사람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내가 몇 골을 수습했다 이거는 좀 같이 이야기하기가 싫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앞 사람이 수습하게끔 만들어줬고 또 뭐 길을 개척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인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네. 그 질문한 이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아무리 뭐 냉혈 인간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내 새끼들 빠진 것 같은 느낌에 달려가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첫 다이빙에 제가 첫날 이제 그 가장 못 잊는 게 첫날 다이빙하고 이제 또 두 가지가 가장 못 잊는 게 있는데 첫날 다이빙 때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때는 시야가 안 나왔거든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유리창 깨고 이렇게 손으로 더듬으니까 머리가 한 서너 같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막 소리 질렀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는데 욕을 막 했어요. 어떻게 이걸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까지 집에서 이제 처음에 TV 볼 때는 난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충분히 저 정도 큰 배가 저 정도 기울었을 때는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뭐 300 몇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했지만은 그걸 막상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애들을 접하게 되니까 막 어떻게 뭐라고 할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던 게 그리고 욕했던 거.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는 계속 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인터뷰 하나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뭐 그 현장 생각이 나느냐 가끔이 아니거든요. 항상 나요. 그 생각이 나는 게 항상 눈 뜨나 감으나 항상 그거는 생각이 나는 거고 이게 뭐 트라우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그걸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내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제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 안 되는 거, 잠 안 오는 거, 뭐 이런 거가 좀 된 것 같아요. 감정 조절 가장 못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머리가 몇 구가 잡히더라는 그게 아마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잠수사님은 30년 정도 하시면서 주로 하셨던 일이 이런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제 산업 다이버니까요. 뭐 항만공사, 뭐 부두, 또 뭐 해적 케이블, 뭐 주로 이런 거 공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 침몰한 거는 어선 침몰한 거 딱 한번 해봤던 것 같고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볼 수가 없구나.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파리 목숨이라. 제가 느낀 거래요. 나도 파리 목숨인 거야. 혹시 가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분들이. 그럼 왜 갔냐고.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근데 왜 갔냐고는 안 그랬는데요. 저도 뭐 항상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서 뭐 위험하지 그 밖에서 그때 당시에는 욕 먹었거든요. 모든 매스컴이 그 매스컴에
언딘 잠수사로 네, 예. 그렇죠. 그래갖고, 여론몰이가 돼서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잠도 못 자고 네, 그랬던 그렇죠. 거.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래서 나갈까 말까 가자. 또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런 게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날인가는 배에다가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뭐 이런 프랑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잘못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그러고 또 일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건이 나고 며칠은 우왕좌왕하던 그게 있었고 사실은 지금 잠수사님한테는 시간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한 2, 3일 동안은 에어포켓이 있었을 거라고 한번 초청해보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언딘이라고 하는 해경의 공식 군환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어떤 정보들을 들었었냐면은 그때는 언딘이라는 이름을 잘 몰랐었고 공식적으로 이제 잠수사들을 모집하고 다닌다 해서 뭐 전화 통화로 뭐 금액이 얼마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황 잠수사님 같은 경우엔 실제로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언딘이 하는 그 작업에 마치 소속원처럼 돼버린 상황인 건데 우리들 입장에서 약간 의심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어디에 뭐 잠수라고 하는 특수한 직업의 군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딘이 공식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당장 이렇게 긴급하게 출동시켜서 할 수 있는 인원 자원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잠수 그 회사들이 대부분 잠수 인력은 없어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고 언딘이라는 업체는 저도 거기 가서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잠수 몇십 년 했는데 그 전에 가끔 한 번씩 어디 뭐 새로운 시스템으로 많이 한다더라 그런 말은 조금 들어봤는데 나도 처음 언딘이라는 업체는 들어봤고 보니까 뭐 상당히 국내 일을 많이 안 하고 해외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시즌 1에서 언딘만 주로 한 2, 3회 이상 다뤘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뭐 이제 잠수사님이 더 아실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경험만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그때 잠수사도 한 번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광옥 잠사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광옥 잠사는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그날에 5월 6일날 사망했죠. 5월 6일 이때쯤 그러니까 그 5월 6일이 소조기 때였어요. 네. 이게 소조기 때 그러고 이제 그 무렵에 맞춰서 VIP가 온다. 박근혜. 네. 예. 그러니까 인원을 충원을 많이 해라. 응? 그리고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5월 6일 이전까지 희생자들이 많이 막 나오다 약간 주춤했을 때죠. 그러니까 인원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하다. 돌아가는 게 굳이 올 필요는 없다. 그러고 투입하라고 했을 때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다. 저도 한 5명 정도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분명히 놀고 있는 줄 아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 나만 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주위에 이제 다이버들 잠수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는 있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다 일을 하고 있거나 이제 안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꾸려 나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VIP 온다고 증원해라. 뭐 60명까지 증원을 해라. 어쩌고 이제 그런다고 하거든. 60명 하면 거기 60명이서 하면은 뭐 며칠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이버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그렇죠. 저거가 아니에요. 공간적 제약이 있는 거예요. 네, 공간적 제약도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60명 있어갖고 지금 하루에 내가 2번 들어가는 거를 3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간다. 그럼 더 저것만 감만 떨어지는 거죠. 배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라는 그런 그렇죠. 감 갖고 같이 나가는. 그렇죠. 그거 이제 계속 그 라인 연결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인계해주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우리 인원 갖고도 지금은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는데도 자꾸 인원을 충원을 하라고 그래서 그 전날인가 그 전날에도 그 평목항으로 우리 다이버가 면접을 하러 갔어요. 면접을 하고 갔는데
아침에 이제 우리 다이버 한 명하고 해경 관계자 한 명하고 보내서 쓸만한 애 있으면 데리고 와라 가서. 근데 우리 다이버들은 어떤 사람이 쓸만한 건지 말 한마디만 해보면 다 알거든요. 어디서 일했냐, 무슨 일 했냐 물어보면은 이게 그냥 왔어요 저녁 때. 그래서 야 쓸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 평목항에 있는 500명이랑 그 있었던 사람 밖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전부 다. 진짜 프로들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5일날 저녁에 두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게 이강옥 씨하고 양영수 씨인가 친구분 이강옥 씨 친구 두 분이에요. 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 그분 두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말로는 계지발이라고 그러고요. 키조개 작업하는 거 있었거든요. 이제 그 조개 작업하는 거 그거를 뭐 오래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 하셨으면 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원래는 이제 낮에 왔다가 이제 주의 교육을 계속 시키고 저녁에 이제 친구분은 6시에 우리 다이버 한 사람하고 폐하해서 가서 이제 보기만 해라 하고 이제 가서 다이빙을 했고 그 다음이 이제 그분인데 그 다음은 그분은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위에서 우리는 그 하강 상승줄 로프 하강 로프 이거를 옮기라고 그래서 이제 옮기려고 그걸 하는데 그 옮기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옮기는 것도 해경이 옮기라고 그래서 옮기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걸로 이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을 1번 하다가 갑자기 5번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왜 차근차근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다 깨끗하게 하고 나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일이 또 더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한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가족이 그걸 원한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옮기는 작업을 시켜야 됐고 그 옮기는 작업을 이제 로프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욱 장사님이 수습하려고 들어가셨던 게 아니고 그 로프를 위치를 변경하시려고 그렇지, 들어가신 거죠. 위치 변경을 하려고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제 그 로프 위치 변경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야가 잘 안 나오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거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밤 12시에 하기로 했는데 밤 12시에 파도가 많이 쳐서 안 했어요. 작업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새벽 그다음 6시 타임에 이경 잠사가 들어가서 어떤 사망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사망을 하게 됐는지. 그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거로 우리 공영잠사가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같이 작업하신 동료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사건인 거네요. 맞아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고 모든 책임을 해경에서 져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동무사무사 뒤집어 씌워서 하여튼 뭐 해경이 고소를 했죠. 네. 민간 잠수사분을. 민간 네, 잠수사 김석균하고가 이게 네. 고소를 했어요. 공무영 씨를 고소를 했죠. 네. 그런 순간이 되면은 어떤 국민도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했어요. 어떻게 이걸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까지 집에서 이제 처음에 TV 볼 때는 난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충분히 저 정도 큰 배가 저 정도 기울었을 때는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뭐 300 몇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했지만은 그걸 막상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애들을 접하게 되니까 막 어떻게 뭐라고 할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던 게 그러고 욕했던 거.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는 계속 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인터뷰 하나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뭐 그 현장 생각이 나느냐 가끔이 아니거든요. 항상 나요. 그 생각이 나는 게 항상 눈 뜨나 감으나 항상 그거는 생각이 나는 거고 이게 뭐 트라우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그걸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내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 조절 안 되는 거, 잠 안 오는 거, 뭐 이런 거가 좀 된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을 가장 못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머리가 몇 구가 잡히더라는 그게 아마 네.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잠수사님은 30년 정도 하시면서 주로 하셨던 일이 이런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산업 다이버니까요. 뭐 항만공사, 뭐 부두, 또 뭐 해적 케이블, 뭐 주로 이런 거 공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 침몰한 거는 어선 침몰한 거 딱 한번 뭐 해봤던 것 같고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볼 수가 없구나.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파리 목숨이라. 제가 느낀 거래요. 나도 파리 목숨인 거야. 혹시 가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분들이. 그 왜 갔냐고.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근데 왜 갔냐고는 안 그랬는데요. 저도 뭐 항상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서 뭐 위험하지 그 밖에서 그때 당시에는 욕 먹었거든요. 매스컴 모든 매스컴이 이건 뭐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전혀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비규환 전쟁터 총성 없는 전쟁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질서가 없고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더 내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황잠수사님께서는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군을 수습하셨어요, 본인이? 제가 수습한 사람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내가 몇 골을 수습했다 이거는 좀 같이 이야기하기가 싫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앞 사람이 수습하게끔 만들어줬고 또 뭐 길을 개척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인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네. 근데 그 질문한 이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아무리 뭐 냉혈 인간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내 새끼들 빠진 것 같은 느낌에 달려가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첫 다이빙에 제가 첫날 이제 그 가장 못 잊는 게 첫날 다이빙하고 이제 또 두 가지가 가장 못 잊는 게 있는데 첫날 다이빙 때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때는 시야가 안 나왔거든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유리창 깨고 이렇게 손으로 더듬으니까 머리가 한 서너 같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막 소리 질렀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는데 욕을 막